네, 오늘 4월 소매 판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41억 달러로 집계가 돼서 전월비 0.1% 증가가 됐습니다. 컨센이 0%니까 이보다 상회를 했고요. 다만 0.1이라고 하지만 소수점까지 확대해서 보게 되면 0.06%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0.1과 이 컨센 0이 좀 커 보일 수 있지만 이 절반 정도인 0.06% 증가에 그쳤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전 달보다 감소를 했고 YOY로는 5.2% 증가된 위치입니다. YTD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경우 4.8% 증가된 위치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소매 판매가 늘었다,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번 4월 소매 판매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예상을 소폭 상회한 결과고,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에 따라서 소비 수요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흐름이 자연스러운 이유가 기업들조차도 가격 정가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위치잖아요. 관세율이라든지 실제 부과되는 정도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 가격 정가를 해야 될지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애매한 구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 지금 4월 소매 판매에 그대로 집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참고해 볼 만한 중요한 내용이 어제 월마트의 실적 발표에서 있었죠. 월마트 CFO가 5월 말부터죠. 5월, 6월부터는 가격 인상에 대한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언제 영향을 미칠까, 그 시점에 대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5월 말부터니까 대략 6월달, 7월달 데이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사실 월마트는 생필품 위주의 소비재가 많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중심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전체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흐름이냐, 한마디로 CPI 상승 압박이 있을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이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CPI 구성이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최근에 올린 영상 한번 보시면 세부적으로 제가 브레이크 다운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필수 소비재 가격이 오른다라는 의미는 전반적으로 소비 여력이 제한된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되는 생필품 중심의 가격의 인상은 기타 여가라든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체 경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소비 위축의 그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소매 판매 이 정도 간단하게 개념을 잡고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직전 달 데이터가 수정이 됐습니다. 보시면 상향 조정이 됐는데 1.43에서 1.68로 상향 조정이 되었죠. 그런데 2월 달 데이터가 보시면 0.2였다가 마이너스 1.55%로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달 데이터의 상향 수정이 크지도 않았고 별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실 때 주의할 내용들 제가 쭉 적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정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4월 소매 판매가 YTD 기준으로도 5.2% 증가를 한 것이고 YTD로도 4.8% 증가입니다. 작년보다도 더 늘어난 그런 모습인데, 이걸 변화율로 보게 되면 보시면 YY 5.15 흐름 보시면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완만한 증가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직전 달 데이터가 2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MOM 흐름 보시면 0.06%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는 감소를 한 모습이고,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정체 횡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상단 부분에 위치를 한 그런 모습이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체 횡보되는 구간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소비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던 이 헤드라인 소매 판매의 증가 변화율이 결국에는 5%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이런 흐름인데, 이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경기 침체 구간과 비교를 해보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00년 IT버블 당시의 증시 붕괴 시점에서 나타났던 소매 판매 변화율이 9%였고요. 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침체 진입 직전이 5% 넘었던 구간이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 이어졌었죠. 따라서 소매 판매와 리세션의 관계는 이 변화가 미비해서 시장에서 쉽게 감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모든 소비 지표가 후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게 소매 판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조차도 뭐 경기 방향성을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헤드라인 소매 판매 데이터도 그렇지만 변동성을 제외한 부분도 별반 다르지 않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YY 4.74% 흐름이고 변화율은 소폭 마이너스로 감소가 되었지만 흐름 자체 여전히 비슷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확장에 대한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그런 감소의 모습도 아닌 것으로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5% 넘는 증가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변동성을 제외하더라도 4% 후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한마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소매 판매는 명목 소매 판매죠. 이 파란색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년 이후에 두 선의 간극이 벌어졌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파란색 우리가 보게 되는 헤드라인 소매 판매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게 실질 구매력을 의미하냐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뜻이죠. 대신에 실질 소매 판매라고 볼 수 있는 명목 판매에서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고 살펴봤더니 오히려 4년 동안 본질적으로 정체가 됐다. 한마디로 헤드라인의 데이터의 견고한 흐름은 오로지 물가에 의해서 비롯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소매 판매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소매 판매의 데이터는 판매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의 변동도 함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명목 판매 증가가 실질 소비 증가를 뜻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 소매 판매의 흐름이 더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고 명목 수치와 달리 지금 물가를 빼고 실질 소매 판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뚜렷한 둔화 추세죠. 정치에 행보되는 모습 가운데 소폭 완만한 둔화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4월달 실질 소매 판매 YY는 2.75% 증가가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최근 흐름에서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다가 최근 3, 4월달 어느 정도 이 상단을 소폭 돌파한 그런 위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관세 효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제적 소비의 영향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그럼에도 전반적인 실질 소매 판매의 흐름 자체는 결국 이런 감소세, 둔화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는 모습, 소비 의욕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대가 된다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겠죠. 다만 이런 소비 감소가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거고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전반적인 리세션 흐름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 흐름 보시더라도 경기 침체 직전에 이 실질 소매 판매 흐름이 대부분 정체되다가 급격히 감소했던 거 확인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0% 부분에서 계속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MOM 변화율로 조금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4월달 마이너스 0.16% 감소가 나왔죠. 뚜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정체 행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소매 판매 흐름 살펴보게 되면 전체 13개 품목 중에 7개 품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비중이 많은 게 자동차 및 부품인데요.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13% 감소가 나왔고 3월달에 5.54%로 급증을 했었잖아요. 관세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감소 전환이 됐다. 더불어서 전자제품이라든지 가구, 건축자재 등의 주요 소매 판매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내구재 성격이 있어서 민감하게 살펴볼 흐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격 저항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계속 부진한 가운데 여전히 소비 수요가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및 부품을 제한 소매 판매의 전체 흐름은 0.1% 직전달에 비해 둔화된 모습이고 장기 흐름으로는 이런 모습이죠. 더불어서 주유소까지 제외한 소매 판매 흐름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0%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인 소매 판매 흐름이 지난달 대비 증가하긴 했으나 어느 정도 관세 효과로 인해서 정체 행보되는 그런 모습이죠. 가구의 소매 판매도 이렇게 감소 구간이 나타났고 기저 효과로 증가를 했지만 25년도부터는 정체 행보되는 모습이고요. 전자제품 컴퓨터의 소매 판매도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는 정체 행보의 모습입니다.
그 외 항목들 보게 되면 건축자재 흐름도 YY 3.2% 증가긴 한데 줄었다가 완만한 증가의 모습이죠. 식료품 주류도 비슷한 패턴이고 건강의약은 정체 횡보되는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복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줄었고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죠. 스포츠 취미 도서도 마찬가지 흐름. 백화점 등 대형 매장 같은 경우도 지난달 대비 더 줄었고요. 2.82% 증가입니다. 백화점 등 대형 매장 아무래도 고가 품목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 판매에서의 감소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는 거, 줄었다가 완만한 증가죠. 다만 지금 전반적인 소매 판매의 YY 흐름 자체가 급격히 줄었다가 기저 효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완만한 증가 쓰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인데 사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YY 흐름을 해석할 때 이런 역기저 효과를 주의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증가된 게 아니고 실제 흐름보다 과장된 회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YY 변화기 때문에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같은 기울기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완만해지기만 해도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런 YY 흐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대부분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낚싯바늘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실질 소비가 증가된 게 아니고 역기조 효과일 수 있다는 거 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비슷한 그런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유소 흐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6.82% 감소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5월 15일자 기준의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3.19달러로 확인되고 지난주 대비 4센트가 올랐고 그러나 작년 대비 40센트가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 차트 보시면 22년도보다 23년, 24년도보다 현저히 낮은 휘발유 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항목별로 YY 흐름 살펴보게 되면 자파의 모습 YY 5.99% 급격히 줄었다 완만한 증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점포 온라인 흐름도 7.49% 증가지만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이고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이죠. 특별히 온라인 점포가 7.49%나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균이 사실 이거보다 높습니다. 7.49로 나왔지만 그 위치가 이 빨간색이거든요. 과거 평균 범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자체가 소비가 견고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가구나 가전 등의 수요가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여전히 경기 자체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일한 서비스 관련 항목이죠. 음식점 및 주점의 항목 보시면 지난달 대비 1.19% 증가를 했고 보시게 되면 연말과 1월 효과가 YY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YY는 연말과 1월 효과가 있지만 MOM 변화는 2월과 3월에 반짝 반등하는 계절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번에도 동일하게 비슷한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월달 크게 소비를 늘렸다가 줄이고 다시 늘리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변동성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지난달 대비 YY 흐름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견고한 소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만한 여지가 낮다. 아무래도 계절 조정의 효과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군 핵심 소매 판매 보시면 마이너스 0.2% 감소입니다. 예상치가 플러스 0.3이었는데 이를 하회했고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여기서 감소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 핵심 소매 판매는 GDP의 PCE 성장률 기여도에 계산이 반영이 됩니다. 소매 판매 발표 이후에 2.28%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상향 조정이 됐고 이 결과 애틀랜타의 여는 2분기 GDP 성장률 GDP 나우가 2.2에서 2.5로 상향 전망되는 그런 모습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4월 소매 판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 소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계속 마이너스 감소를 해오다가 3월 달에 플러스 전환이 됐고 그 뒤로 플러스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자동차 소비도 3월 달에 5.54% 높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감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관세 효과에 따른 이런 사재기죠. 선제적 소비 패턴이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증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자동차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한정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자동차와 이런 금액이 큰 부품의 소비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게 되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다른 소비는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4월 소매 판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